자, 지난 금요일에 세계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1심이 나왔는데 그날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보디랭귀지가 또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당시 임했습니까? 사실은 지난 이 결심 공판 때 네.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 예. 내가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선고 공판 때는 피고인들은 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네. 이번에는 결심 공판과는 달리 오히려 좀 굉장히 안정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무표정한 말로 재판장 얘기도 듣고 예. 옅은 미소도 띠고 미소까지요?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네. 좀 재판에서 많은 관심이 됐던 립밤도 꺼내서 바르는 모습도 네. 보였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굉장히 좀 담담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은 조금 이렇게 탄식을 좀 내뱉었는데 그냥 허공만 한번 딱 응시하고 정면만 쳐다보고 별 미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혹시 실형을 나올 수도 있겠다 예상했던 걸까요? 아마 본인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상황에서 물론 변호인들은 이제 완전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특히 이제 물론 법리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있겠지만 특히 여러 가지 또 재판의 주변적 분위기 이 자체가 보면 사실 완전 무죄가 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보면 일단 좀 각오를 하고 일단 재판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좀 재판이 내려주는 순간 네. 좀 이제 천장을 쳐다봤다고 하는데 사실 그저께 금요일 날 그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랬죠. 특히 이제 다 독대와 상황에서 네. 실제 구체적인 어떤 지시나 요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그런 사이에 그때 속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네. 관측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5분 뒤에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 재판에 대한 구체적들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네. 점점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상당히 잿빛으로 변하고 네.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서 상당히 마음을 좀 추스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립밤을 바르는 저 화면 속의 모습이 지난 금요일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 저희 지난 청문회 때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왔던 이야기를 빌어서 당시 심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충기가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습니다.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네. 결국 이제 저때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얘기들 그걸 다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 측 변호인들을 항소하겠다는 의견 밝힌 것 예, 같고요. 검찰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쌍방이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고 보입니다.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특검 입장에서는 또 200억 부분이 지금 무죄가 됐기 때문에 네. 형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 있거든요. 네. 범죄 5가지 중에 4가지는 다 일부 유죄입니다. 일부는 무죄가 됐고 그래서 형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입장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형을 많이 받았지만 또 사장단도 지금 4년 형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 관계라든지 네. 청탁 부분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쌍방 항소가 될 것 같고 2심뿐만 아니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훈 차장.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다르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오전 재판 봤더니 이렇게 좀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도 하고요.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던데. 바로 아래층에 있는 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네. 그 오전까지만 해도 좀 졸거나 아니면 예. 메모를 하고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우는 이런 모습까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반이 좀 넘어가면서 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곧 나오기 직전 네. 이 시점이 돼서는 옆에 있는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하고 예. 무언가 손짓을 써가면서 네.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까지 네.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선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에게는 어떤 영향, 유불리를 좀 따지는 그런 내용들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벌어지는 재판 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
최 변호인이 네. 이제 옆에 변호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는데 네. 안 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재판하는 도중에 네. 다른 어떤 뭐 네. 신문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아마 변호인이 계속 휴대폰을 본 것 같고 보면서 속보가 계속 뜨니까 뭐 처음에는 사실은 좀 유리하게 나왔었어요. 네. 예. 뭐 청탁, 명시적 청탁 없다라고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도 또 변호인하고 피고인 사이에 메모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볼펜으로 적었을 거예요. 무죄랍니다. 뭐 적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죄랍니다. 적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앞에 둘이서 메모지를 쳐다보면서 좀 귓속말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후하고 보입니다. 오전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는 그렇죠. 거죠. 오후에는 뭐 가슴을 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네, 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밀접한 있습니다. 관계. 보통은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피고로 재판을 받는데 이번 경우는 기소 시점이 달라서 따로 재판을 네. 받고 있는 건데 네.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보통 변호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면 직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보내서 그 재판을 방청하게 합니다. 근데 판결 선고를 방청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확률도 수시로. 높고 아무래도 속보보다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빠르니까. 재판 결과를 예,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 귓속말 같은 것으로 뭔가 전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삼성뇌물 재판 그것이 궁금하다. 세 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뇌물죄 유죄가 나온 결정타는 무엇인가? 특검이 승기를 잡은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가 저희의 첫 번째 화두인데 저희는 바로 이 사람의 얘기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이 사실 차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 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자, 저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거 없는 게 아니야. 야, 이거 특검이 힘들겠는걸? 삼성이 승기를 잡았어. 라고들 생각을 했으나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어떤 얘기 결정타라고 들었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유라가 깜짝 출석을 했습니다. 막 그날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새벽에 나중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교환 전날에 덴마크에서 엄마하고 엄마 최순 씨라고 예. 박상진, 황성수가 만났다고 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삼성의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 삼성이 어떻게 그 말 교환을 모를 수 있었는 게 더 의문이라고 법정에 이 부회장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진술의 어떤 질을 따져보면 본인이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본 게 아니에요. 예. 네. 엄마랑 황성수랑 만나는 걸 본 게 아니고 네.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다시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이걸 전문이라 그러는데 사실상으로는 그 법적의 효력은 높진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왜 높으냐 하면 이 모든 국정농단은 저 사람이 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네. 정유라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던 사람이 저 얘기를 했다면 네. 이 진술의 신빙성은 전문이든 뭐 전전문이든 간에 네. 높다고 아마 보면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이사 받은 사람이 내가 와서 들었다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냐라고 예. 판단했고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그 앞에는 안정무 수첩이 거의 유일한 증거 아니에요? 네. 결정적 증거인데 이건 또 정황 증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건데 정유라의 깜짝 출연과 깜짝 증언이 이 재판의 결론을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까지 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최순실의 말이 거짓이냐, 정유라의 말이 거짓이냐에서 재판부는 정유라의 손을 들어준 셈인 것 같은데 엄마 최순실이 위증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엄마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법적으로 따져봐도 네. 그렇고 이 개인의 문제, 엄마와 나 이 문제가 아니라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엄마의 신분이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밝혀내고 예.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내의 엄마, 나의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엄마인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작용하지 피는 물보다 않았을까 진한데 여기서는 아들 피를 택한 거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실까요? 가슴 친박. 영향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재판받다 가슴을 이렇게 탁탁 쳤다고 했는데 네. 뭔가 본인도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그 얘기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할 없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자, 최단배 변호사. 지난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원이 뇌물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그렇게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예. 재판에 촉각을 곤두 세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예. 네. 받는 사람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보통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공동피고인이라는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썼던 증거들이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인정된 것들이 모두 다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일부 유죄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구체성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요청했다는 것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네. 단순히 스포츠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예. 얘기했지만 네.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저 이거 궁금해요.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지금으로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형량보다 높습니까? 아, 낮습니까? 훨씬 높죠. 네. 일반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예.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봐서 5년 정도 선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네.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거는 금액 자체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예. 지금 봤을 때는 최소 70억, 많으면 500억 이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예. 특정 특가법이 적용이 돼버리면 10년 이상의 징, 무기 또는 10년 10년 이상의 이상이요. 징역입니다. 예. 기본 베이스가 10년입니다. 네. 18가지 혐의 중에 뇌물 혐의만 10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 계산으로 된다면 15년 이상의 중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뇌물 재판 그것이 궁금하다. 저희가 뽑은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격의 삼성 항소심은 이동경 차장. 네. 삼성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역사상 그룹 오너가 구속된 건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룹의 넘버 2, 넘버 3까지 같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맞습니다. 한 사람만 유죄를 받은 게 네. 아니라 다른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까지 모두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충격이 뭐 몇 배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삼성에서 반발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뇌물죄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보게 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 거기에 이제 돈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 돈이 뭐 오고 간 거는 이제 드러났는데 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뭐 했느냐? 재판부가 분명히 말했죠. 예.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 하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예. 이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느냐. 예. 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예. 내 마음을 다 알아줬겠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상 천지에 그 법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이건 정치적 재판이다. 예. 항소심에 가서는 이런 부분은 죄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뭐 기대가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짤막하게 삼성이 집중하는 쟁점, 삼성이 갈고 있는 창은 뭐죠? 결국은 이제 삼성은 세 가지를 일단 1심에서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 네. 두 번째는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갈라져 있다.
같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건데 세 가지 전략을 그대로 구성할 거로 보이고 지금 1심에서는 단순 뇌물죄를 공모관계를 인정한 거거든요.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 이 부분을 깨트려야지만이 아마 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공동체는 아직 확실히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2심에서도 똑같이 추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의 재판의 1라운드는 특검의 승리로 끝을 난 것 같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과연 삼성이 특검의 창을 어떻게 방어할까요?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동영 차장, 최대미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감사합니다.